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사람의 특별한 정치적 여정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물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고 그 과정도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서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삶과 경력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자세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서울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윤 검사. 윤석열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윤기중은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미술을 전공한 학자 출신입니다. 윤석열은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는 무려 9번 낙방, 10번째 도전 만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 구수전설은 이후 윤석열의 끈기와 도끼를 상징하는 스토리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 검사 시절 평생 수사로 일관한 특수통 검사. 1994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석열은 초기부터 형사, 특수부 등에서 부정부패와 범죄 수사에 매진했습니다. 서울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 전국을 돌며 다양한 수사 실무를 거쳤고 특히 기업비리,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강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적 계산이나 조직 논리보다는 사건 중심, 증거 중심 수사를 강조해왔고 이는 때때로 상부와의 충돌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3.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전국적 인물로 부상.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윤석열은 상부지휘부가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압수수색, 청와대와의 충돌이 벌어졌고 결국 그는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그가 했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은 전 국민에게 인상을 남기며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4. 박근혜 탄핵과 특검, 칼을 든 정의의 상징. 2016년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을 때 윤석열은 그 수사팀의 핵심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청와대와 재벌을 정면으로 겨누는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보는 검찰 조직 내에서도 터뜨리는 자로 불리게 했고 한편에서는 정권과 타협하지 않는 검사라는 정의로운 이미지로 포장되기 시작합니다. 5.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윤석열의 아이러니. 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인사였고 정권의 부정부패를 막는 개혁의 상징으로 윤석열이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고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됩니다. 정권이 선택한 인물이 정권을 겨누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큰 혼란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6. 추미애 장관과의 지휘권 충돌으로 정치적 이미지 강화. 2020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2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감찰, 징계 시도를 연이어 단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며 전면 대립을 선택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갈등을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닌 권력 대 권력의 충돌로 인식하게 되었고 윤석열은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 수호자,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맞선 사람이라는 인식을 얻게 됩니다. 7. 야권의 정권 교체 상징으로 부상. 2021년 3월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말을 뒤집고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에 뛰어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이미 그는 보수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8.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내부 경쟁과 극복.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쟁쟁한 후보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은 준비 부족, 실언, 정치 경험 부족 등으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종 후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반문재인 정서, 검찰개혁 반대 정서를 등에 업고 야권 통합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후 이재명과의 대결, 2022년 대선이라는 거대한 격돌.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를 벌입니다. 0.73%라는 극적인 차이로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는 정치권에서는 이변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 경험 0회, 의원 경력 0회, 지자체장 경험도 없는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10.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윤석열 정치 총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전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일관되게 수사를 통해 권력과 싸우는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강직함, 독립성, 돌파력은 보수층에겐 큰 신뢰를 안겨줬지만 진보층에겐 정치적 편향과 검찰 권력의 오만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인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그를 만든 경우였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살펴봤습니다. 정치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실을 알고 나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논란, 외교 정책, 사법 리스크까지 집권 이후의 전반을 다룬 2부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그가 검사로 시작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중립적인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검사 스타일이 드러난 국정 운영.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최초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의 초반 행보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리더십이 지나치게 검사 스타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책임자 지목, 수사식 접근, 강대강 대응. 초기엔 신선했지만 점점 소통 부족, 유연성 결여라는 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사에서 검찰 출신들을 대거 중용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신 시장, 작은 정부 기조, 그러나 현장과 충돌. 윤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을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기조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화 등은 기업계에는 환영받았지만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주 69시간제 논란 등은 시민과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일방통행식 개혁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 외교 한미일 강화, 중국 북한과는 거리두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확실히 서방에 기울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나토 참여, 일본과의 관계 복원 시도 등은 외교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본 강제징용 해법은 국내에서 굴욕 외교 비판을 낳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외교는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균형 외교 실종이라는 우려도 있었죠. 4. 영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 정권의 핵심 리스크.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비호감 요인 중 하나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명품 착용, 관저 인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졌지만 대통령은 대부분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부인이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잦았습니다. 5. 지지율 추락, 회복 없이 하락한 대통령.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 50%를 넘었지만 김건희 리스크, 실언, 정책 혼선으로 30% 미만으로 급락합니다.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장기간 유지하며 대통령 리더십이 약화되고 정책 추진력도 떨어졌습니다. 국민 다수는 정권 교체의 기대보다 실망을 먼저 말하게 되었습니다. 6.
거대 야당과의 전쟁, 국정 마비 상태.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끝없는 정면 충돌을 반복했고 정책 대화는 사라지고 고소고발, 검찰 수사, 장외투쟁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이 정치적 극단 대결에 피로감을 느꼈고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7. 내란 혐의 수사, 헌정사상 초유.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게 됩니다. 1.23 비상계엄 시도 의혹과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군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주장, 비상계엄 문건에 직접 서명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초유의 사건. 그 이름이 윤석열입니다. 8. 보수도 진보도 실망한 대통령. 보수는 윤석열에게 정치 쇄신과 개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운영은 아마추어적, 당정 불화도 심각했고 대통령실 운영 방식도 밀실, 측근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의 원로들조차 윤석열은 지도자가 아니라 검사 마인드에 갇힌 운영자라고 평가했습니다. 9. 퇴임 후 역사와 법정의 판단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조은석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결과는 그의 역사적 평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정책 중 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지만 국민 통합, 정치적 리더십 측면에선 실패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10. 윤석열이라는 실험의 끝. 정치 영일차였던 한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의 정점에서 다시 검찰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정치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를 사실에 기반한 중립적 시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닌 정보와 이해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사실 그대로 치우침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